안녕하십니까. 축산물 품질평가원 과장 허민입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축산물의 생산 및 도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평소 마트나 정육점에서 축산물 상태로만 접했던 소, 돼지, 닭, 오리, 계란 등이 어떻게 사육되고 도축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축산물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사육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첫 번째로 가축 사육, 두 번째로 소, 돼지 사육, 세 번째로 가금류 사육입니다. 가금류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사전적 의미로 알이나 고기를 먹기 위하여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을 통틀어 이르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닭과 오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닭과 오리를 알과 고기를 위하여 키우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축산물 도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 도축, 두 번째로는 돼지 도축, 세 번째로 가금류 도축, 네 번째로 가금산물 순입니다. 여기서 가금산물이라고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란 또는 달걀이라고 하죠. 또 오리알도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맺은말 순입니다. 자, 첫 번째 축산물의 생산입니다. 목차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첫 번째 가축 사육에 대한 내용, 다음 소, 돼지, 가금류 사육에 대한 순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 생산의 첫 번째 가축 사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축산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2010년 이전에는 사육시설 등록만 하면 아무나 다 키울 수가 있었는데요.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 또 조류 인플루엔자 등으로 인하여 축산업 질병 발생에 인한 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리하여 축산업 보호를 위하여 축산업 허가 등록제가 2013년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축 사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한 요건이란 것이 굉장히 까다롭겠죠? 오늘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방대한 양이라서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요. 축종에 따라 이 규모는 다르지만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축산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일정 규모 미만인 사육자는 가축 사육 등록을 해야 가축을 사용할 수 있는 건 같습니다. 사육업을 처음 시작하려 할 때 갖추어야 할 공통사항에는 가축 분뇨 시설을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축 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소각, 맷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법률에 정해진 축사,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종축업을 하려면 축산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축산기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종축업체 근무 경력이 필요합니다. 정액 등 처리업을 하려면 가축 인공수정사 또는 수의사 등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닭 또는 오리 등의 가금류를 키우려면 기존 다른 가금류 축사와 500m 이상 떨어져 위치하여야 합니다. 축산물 생산의 두 번째는 소, 돼지 사육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고 알면 신기할 만한 그리고 시험 문제에도 단골로 나오는 부분인데요. 가축의 사육, 출하 원령에 대한 내용입니다. 실제 이론에서만 공부했던 내용 말고 실전에 적용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의 출하 원령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축산 관련 시험을 보면 27에서 32개월, 보통 2년 3개월에서 8개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적정 원령을 29에서 30개월이라고 알고 있을 텐데요.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을 볼 때 잘 알고 있지 못했고 회사 입사 후에 경험으로 접하고 나서야 알았는데 굉장히 신선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런 내용을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내용을 선정하였습니다. 사실 소는 성별에 따라 출하 원령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나 암소는 고기를 생산하기 위하여 키우기보다는 송아지를 생산하여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는 성별입니다. 그래서 출하되는 원령이 정말 제각각입니다. 딱히 언제가 출하 원령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출하되고 있는 암소의 통계를 보면 50개월에서 80개월, 그러니까 4년 2개월에서 6년 8개월 정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적당히 평균을 잡는다면 60개월, 그러니까 5년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소의 출하 원령은 대부분 거세에 적용합니다. 27에서 32개월, 그러니까 2년 3개월에서 8개월 전후인데요. 여기에서도 실제 출하되는 평균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해집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부에서는 사육비를 절감하고 쇠고기 유통 단가를 낮추기 위하여 권장 출하 원령 거세 27개월에서 더 낮추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거세의 경우 30개월 이상은 되어야 구이용 고기로 썼을 때 풍미가 많이 느껴진다라고 하여 유통 및 소비자들은 30개월 이상을 선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숫소는 굉장히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출하 원령도 굉장히 빠릅니다. 거의 2년이면 출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거세를 시켜 출하를 하고 있어 숫소가 도축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자, 소의 출하 원령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어찌됐던 소는 정말 최소 2년 이상은 키워야만 출하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네요. 돼지는 성별보다도 계절별 그리고 유전적 개량 정도에 따라 사육 기간의 차이가 큽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의 출하 연령은 166일에서 210일로 약 6개월입니다. 소에 비하여 굉장히 사육 기간이 짧죠. 계절별로 특징을 말씀드리면 돼지는 생물이다 보니 혹독한 환경에서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매우 더운 여름이나 매우 추운 겨울이 출하 연령이
200일을 넘기거나 심지어 230일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만큼 돼지 사육은 온도 조절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날씨가 좋은 봄과 가을에는 돼지가 잘 먹고 잘 자랍니다. 그래서 출하 연령이 180일에서 심지어 166일까지도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적정 일령은 172일에서 180일령입니다. 또한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유전적 개량이 한 몫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 돼지를 출하할 수 있는 사육 기간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생산 세 번째로 가금류 사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과연 6개, 3개의 사육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개는 작은 닭이라 사육 기간이 짧을까요? 네, 정답은 6개 사육 기간과 3개 사육 기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 이유는 6개와 3개는 품종이 다른 닭으로 최종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이지 6개가 어렸을 때 잡는 닭이 아니어서입니다. 닭의 사육 기간은 30일에서 45일입니다. 6개는 30에서 45일, 3개는 30일, 그러니까 약 1개월 전후에 출하가 됩니다. 토종닭은 80일로 가장 긴 사육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란계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닭 알이 부화되는 일수는 21일입니다. 그리고 부화 후 약 4에서 5개월이면 산란닭이 알 생산을 개시합니다. 도태 시기는 75주, 약 1년 4개월 동안 알을 낳고 도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도태되는 시기는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오리는 42일에서 44일입니다. 오리의 부화일은 약 28일입니다. 부화가 되고 오리가 커서 도축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한 달, 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산물의 생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파트로는 축산물의 도축에 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알려드렸다시피 소 도축, 돼지 도축, 가금 도축 순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 도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소를 기절시킨 후 목의 경동맥을 절단하여 방열을 합니다. 그리고 머리를 절단하고 박피를 시킨 후 2분 도치하여 세척, 계량을 거쳐 냉장고로 입고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 사진은 소를 기절시킨 후 거꾸로 매달아 방열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소의 피부를 벗기는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는 내장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 사진은 2분 도체, 소를 반으로 가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은 도축이 완료가 된 소를 깨끗이 세척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은 냉장고에 입고가 된 사진입니다. 아래의 그림의 내용은 소가 생체 상태에서 지육과 정육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600kg의 소가 지육이 되면 375kg으로 약 40%가 제거되고 남습니다. 그리고 지육에서 정육이 되면
250kg으로 지육 상태에서 약 30%가 줄어듭니다. 살아있는 소 600kg짜리에서 고기 상태로 되는 과정 중에 약 60%가량의 감량이 일어나고 250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재밌죠? 여기서 지육이란 도축하여 머리와 내장, 피, 혈액이죠. 피부 등을 제거한 상태를 말합니다. 정육은 지육 상태에서 발골하여 고기에서 뼈를 분리하는 거죠. 나오는 고기를 말합니다. 자, 다음은 돼지 도축에 관한 내용입니다. 돼지도 소와 비슷합니다만 돼지고기는 지방을 섭취하는 고기죠. 그래서 피부를 벗겨내는 박피 대신에 데운 물에 털만 제거하는 탕박이라는 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돼지를 기절시켜 거꾸로 매달아 놓은 사진이고요. 두 번째는 방열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는 내장을 제거하고요. 네 번째는 이분할을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마지막은 냉장고에 가지런히 입고가 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돼지도 먼저 기절을 시키고 방열을 한 다음 탕박, 머리 절개, 이분 도체, 세척, 계량을 거쳐 냉장고로 입고가 됩니다. 아래 그림은 돼지가 생체 상태에서 지육과 정육으로 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0kg의 돼지가 지육이 되면 85kg으로 약 23%가 제거되고 남습니다. 그리고 정육이 되면 75kg으로 지육 상태에서 약 10%가 줄어듭니다. 요약하자면 살아있는 돼지 110kg에서 고기 상태로 되는 과정 중에 약 35%가량이 감량이 되고 72kg의 고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보다는 감량이 크지 않죠. 네, 지금까지 소, 돼지의 도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가금류 도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소, 돼지 도축에 대하여 강의하였는데요. 계속 사진으로 설명만 듣다 보니 조금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사진과 도축 과정을 설명 후에 실제 오리가 사육되고 도축이 되는 과정까지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지루함을 좀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닭, 오리의 도축은 실십 및 방열, 탕적, 탈모, 왁스 처리, 항문 절개, 머리 제거, 내장 제거, 칠링 순입니다. 밑에 사진은 위에 언급했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서 놓은 것입니다. 자, 오리의 사육에서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이 영상은 오리산업 길라잡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오리고기가 판매되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지 알기 쉽게 교육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리의 품종은 사육 목적에 따라 난용종, 육룡종, 난육겸용종, 관상용으로 나누는데 우리가 먹는 오리고기는 난육겸용종인 백인종이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육하는 유경오리는 영국의 체리벨리사와 프랑스의 그리모사에서 개량한 백인종에서 생산된 오리가 대부분입니다. 오리는 주령에 따라 0에서 2주령까지의 새끼오리, 3에서 4주령까지의 육성오리, 5에서 6주령까지의 성오리로 구분합니다. 출하는 보통 체중이 3kg에 도달하는 6주령에 하고 길게는 8주령까지 사육합니다. 오리를 사육하기 위해서는 부화장에서 초생추를 구입해야 합니다. 초생추는 강건하고 기후 적응성이 큰 초생추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모이는 부화 후 20시간 내에 털이 마르면 급여하고 첫 모이를 주기 전에 충분한 물을 급여해야 하며 사료통과 물통은 가깝게 비치해야 합니다. 오리사의 종류는 가니오리사와 완전오리사가 있습니다. 가니오리사는 비닐하우스나 보온 덮개를 이용하는데 시설비가 저렴하나 오리사 내 유해가스가 많고 환기와 단열이 불량하여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완전 오리사는 가니오리사보다 건축 비용은 많이 소요되나 환기가 용이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오리사는 사육 단계별로 육추사, 육성사, 성오리사로 구분합니다. 육추사는 보온성이 좋고 채광과 통풍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하며 창문에는 야생동물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망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육성사와 성오리사는 동일한 설비이며 건조함을 유지하고 보온과 통풍만 잘 이루어지면 됩니다. 축사는 풍향을 잘 관찰하여 지어야 하며 축사벽의 높이는 70cm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장마철에는 환기에 신경 써야 하고 겨울에는 추위에 주의를 기울여야 오리들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것을 방지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급이기의 종류는 원통형 급이기와 펜형 급이기가 있습니다. 원통형 급이기는 반자동으로 일정 시간에 사료를 채워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사료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경우 사료에 허실이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펜형 급이기는 반원형의 펜의 디스크를 통하여 사료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료의 양과 사료 급여 횟수는 중원제어 장치에 의하여 조절되므로 사람의 노동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원통형 급이기에 비하여 설치비는 많이 들지만 사료 허실이 적은 장점도 있습니다. 오리 사육에 있어 깨끗한 물을 공급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처음 7일간은 육추실 안에 영양물통을 200마리당 1개씩 넣어주면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급수기는 오리 등 높이에 길게 설치하면 좋습니다. 급수기에는 니플형 급수기, 종형 급수기, 컵형 급수기 등이 있습니다. 니플형 급수기는 물의 누수를 막아줄 수 있고 밀폐되어 있어서 질병의 수평 감염을 차단하고 사료가 뿌리에 묻어 발생하는 사료 허실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의 누수가 적어 깔집 상태를 비교적 좋게 유지해 암모니아 가스 등의 유해가스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형 급수기는 오리가 성장함에 따라 높이 조절이 가능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급여할 수 있습니다. 급수기를 건드리거나 수평이 맞지 않으면 바닥에 누수되어 깔집을 질게 만들며 질병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컵형 급수기는 니플형 급수기 아래에 컵을 결합한 형태로 컵에 묻어있는 사료를 오리가 섭취하기 때문에 사료에 허실이 적고 깔집이 젖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리 사육장의 밖에는 26세 정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은데 5평당 30W짜리 1개 정도, 즉 30평 오리사의 경우 30W 전구를 6개 정도 켜주면 적절합니다. 혹서기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사육 밀도를 조금 완화해서 법정 허용치는 12~13마리 정도 되는데 현재 저희 사육 수수는 평당 한 10마리 정도 되겠네요, 지금. 오리 수송 차량은 출입 시 소독을 합니다. 오리는 출하 하루 전에 절식시키고 출하 이동 후 도합장에서 한두 시간 계류시킵니다.
생오리 투입 방법은 자동 기울기 방식과 지게차 직접 투입 방식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오리를 투입한 차량과 어리장은 세척을 합니다. 생체를 현수할 때에는 다리 피멍을 최소화하여 작업하고 사업량도 파악해야 합니다. 질식은 전기 질식 방법을 이용하여 질식시키고 전압은 50V, 전류는 120Hz로 3에서 4초간 진행합니다. 병동맥을 절단하고 방열을 4분간 진행합니다. 탐적은 탈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공정으로 60도에서 3회에 걸쳐 진행합니다. 탕적이 완료된 오리는 탈모기로 이동하며 탈모기 내 고무핑거를 이용하여 탈모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무핑거의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교체를 해주어야 완벽한 탈모가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탈모 후 잔모를 제거하기 위해 왁스 공정을 3차에 걸쳐 총 10분 정도 진행합니다. 오리도 제가 냉각수를 통과하면서 왁스가 고체화되면 핑거솔로 제거합니다. 항문절개 공정은 내장 적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진행하는 공정입니다. 냉각 방법에는 냉각수에 침지하여 냉각시키는 워터 칠링과 찬 공기를 쐬어 냉각시키는 에어 칠링이 있습니다. 냉각 후에는 탈수시키며 탈수 후에는 오리도체 중에 심한 결함이 있는 오리도체를 선별해냅니다. 하오리 선별 후에는 중량별 선별이 진행됩니다. 보관창고는 출고되기 전 제품이 대기하는 장소로 영하 2에서 5도씨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중량 선별된 동오리를 검수한 후 발골 라인에 투입합니다. 가공 라인으로 투입된 오리도체는 정육, 안심, 목살 등으로 발골합니다. 발골 순서는 직장 및 복지방 제거, 흉부 절개, 가슴살 발골, 날개 제거, 다리 힘줄 절단, 뼈와 정육 분리, 공지 제거, 안심 제거, 목스킨 제거, 다리뼈 발골, 잔모를 제거하고 최종 원료육을 검수한 후에 완제품을 포장하고 얼음을 투하합니다. 완제품은 중량별로 적재하고 냉장 보관 후 출고됩니다. 벌크로 출고되는 제품 외에 가공 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량의 정육을 가공장으로 옮겨와 정육 슬라이스, 양념육 등의 스펙에 맞게 가공하고 내포장 작업을 진행합니다. 금속 검출기로 철과 스테인레스를 검출합니다. 속이 검출된 원료육은 폐기 조치하게 됩니다. 등급 판정받은 제품은 내포장 및 외포장지에 등급이 표시됩니다.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냉장 보관 후 출고됩니다.
보관 창고에 보관된 원료육을 제조된 염지액과 함께 텀블러에 넣고 염지시킵니다. 염지 담당자는 염지즙 함량, 염지액 식염 농도, 온도, 산도, 투입량, 염지 시간, 염지육 온도를 기록 관리해야 합니다. 염지는 3-4시간 소요되며 염지육 온도는 10도 이하로 유지합니다. 진공 텀블러를 이용해서 염지를 하게 되며 염지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소요되게 됩니다. 텀블러 안에 들어가게 되는 호수당 마리수는 1800수에서 2200수 정도 되게 됩니다. 염지한 제품은 숙성실로 이동하여 18시간 정도 숙성시킵니다. 숙성실 온도는 5도 이하로 유지하고 숙성일자, 시간, 내용량 등을 기록한 식별표를 부착하여 관리합니다. 숙성된 원료는 봉에 꽂아 트로리에 걸어줍니다. 숙성된 제품은 훈연실로 이동하여 훈연시킵니다. 훈연은 가습, 드라이, 건식과 습식 스모킹, 쿠킹, 드라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훈연된 제품은 냉각실로 이동하여 영하 5도에서 90분간 냉각시킵니다. 냉각 후에는 정형 및 슬라이스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팩포장 제품은 한 라인에서 시간당 600팩 정도 생산됩니다. 내포장 제품은 엑스레이 검출기를 통해 절, 스테인리스, 세라믹, 유리 등을 검출해냅니다. 최종 제품은 외포장실에서 박스 포장을 합니다. 외포장실 온도는 15도씨 이하로 유지되며 제품 온도는 10도씨 이하로 유지됩니다. 등급 판정받은 제품은 내포장 및 외포장지에 등급이 표시됩니다. 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냉장 보관 후 출고됩니다. 잘 보셨나요? 오리의 사육부터 가공 유통까지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말로 강의한 내용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흥미롭게 와 닿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계란 생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란의 판매는 식용란 선별 포장업 또 식용란 수집 판매업에서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계란의 생산 농장에서 선별 포장업 및 수집 판매업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도 도매 단계로 판매가 되고 또 식용란 수집 판매업 등 대형마트나 동네 슈퍼 등에도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농장의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계란이 생산이 되고 판매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농장의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서 계란이 생산되어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는가요? 굉장히 짧죠? 그렇지만 한 농장에서 생산부터 판매까지 되는 과정을 잘 담은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축산물의 생산부터 도축에 관한 내용을 강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를 시청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가축 등이 어떻게 사육되고 도축이 되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이 되는지에 대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무쪼록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